저번에 우리가 방송으로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오더만요. 뭐냐면은 법원이 김용의 공소장의 전제 사실이 너무 상세해. 간략히 정리해.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공소장 다시 써와. 뭐냐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맥락을 모르겠는데 핵심은 일단 이제 중요한 법률 용어로는 공소장 1번주의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김용의 죄가 무엇인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김용의 죄를 쓰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등과의 관계를 써놓은 거야. 저번에 한번 우리가 방송으로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판사 가스라이팅이죠. 아니 그보다 더 앞서 나가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과 김용과 김만배 등은 이런 사이야라는 그 정황들만 써놓다 보니까 판사가 입장에서 도대체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건의 본질과는 다른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김용이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고조선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소장 일본주의가 공소 내용만 적으라는 이야기인데 고조선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건 도대체 김용은 언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소 사실 외에는 다른 건 내지 마라. 왜냐면 니네들이 지금 판사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김용의 범죄에 대해서만 쓰라니까 니네 왜 자꾸 딴소리 하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이런 지적을 판사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의외적으로 이런 굉장히 드물게 판사가 이런 지적까지 했다는 것에는 검찰이 김용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유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 이것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은 증거가 없네? 이거예요. 증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도요. 야, 김용하고 정진산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돈 받았다며? 요게 최근에 우리가 알려진 뭐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돈 받았다고 검찰 조사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배임으로 받으러 가는 거야. 돈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로는 이재명 자체를 아직도 역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골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공공개발에서 환수한 전체 금액의 80%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환수한 거예요. 얼마를 더 환수하라는 거냐? 어? 지금 환수한 걸로 치면은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업적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금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대선도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러니까 장황한 정황들이 들어간 공소장. 이재명 혐의의 예단 주기. 아, 판사가 딱 읽어봤어. 근데 이 새끼들 잘 생각 못하는 게 있어요. 요거 여러분 다 읽어요? 여기 한 25페이지 되거든요. 판사들이 다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핵심만 뽑아주면 좋지. 우리가 방송하는 것도 마찬가지. 밑에 자막 넣어드리는 것도 핵심만 뽑아서 넣어드리는 거예요. 써머리 하기 쉽게. 그러면 김용이 몇 월 며칠에 누구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돈을 받았다라고 증거 첨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김용은 이런 관계고 말하자면 정진상은 이런 관계인데 그 정진상은 또 김만배랑 이런 관계고 김용은 또 유동규랑 이런 관계고 요거를 장황하게 써놓으면 뭐야 이 새끼 이런 생각이 들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가스라이팅이다. 지금 그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법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작가가 원래는 정의로운 검사 이야기를 쓰려고 했대요. 그런데 검사들과 뭐 판사들과 변호사들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정의로운 검사 이야기는 쓸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해서 내용 아예 바꿨다고 합니다. 검사들의 이런 조작질에 당한 사람이 복수극을 펼치는 이야기를 바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뭔가 냄새를 풍기는 기사는 포털에 오래 머문다. 그거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서 많이 읽히는 기사의 90%가 조중동이에요. 그거 작업이에요. 네이버 많이 본 기사 있잖아. 순위가 있잖아요. 조선, 중앙, 동아 80%, 90%.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냄새를 풍기는 것 같은 기사가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3, 4일 머물러 있더라고. 탑에. 그 중에 하나가 어제 나온 것 중에 대장동의 분리하자 X표 이재명 지시한 듯. 난 SBS 얘들은 사람이라고 안 봅니다. 얘네들은 조중동하고 똑같은 역할이에요. 지금도.
논두렁 시계가 조중동 아니 SBS 작품이잖아요. 네. 이 헤드라인만 보면 뭐라고 보이겠어요? 이재명이 대장동에 분리하자 X표치였다로 보일 거예요, 안 보일 거예요? 보통 사람들한테. 내용은 유동규 이야기입니다. 유동규가 검찰에서 한 말이에요. 당시 민간 사업자들이 대장동을 혼용 방식으로 개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진상이 형한테 보고했다. 유동규하고 정진상하고 형 동생 부르는 사이였나 보죠. 아니요,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저렇게 아,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야? 네.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재명이 형하고 관계가 아, 그렇죠. 가깝다 명신이 그런 언니랑 거죠. 친한 것처럼. 근데 이렇게 해서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보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X 표시가 쳐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동규가 이렇게 진상이 형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 정진상이 이재명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X표가 쳐졌다라고 하는 유동규의 주장을 저런 식으로. 네, 사실 유동규는 정진상이 정말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없고 정진상이 이 이야기를 정말로 전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정확한 어딩은 진상이 형에게 보고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를 SBS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겁니다. 진짜 나쁜,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건 검찰의 언론 플레이예요. SBS에 가면 그 유명한 검찰 기자 있습니다. 검찰 법조팀 기자. 그 조국 장관네 집에 배달통 들어갈 때 그 환희 웃던 그. 여자요? 여자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실제로는 뭐냐면은 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됐습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X표시 쳤다 그러면 뭔가 불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저 X표시를 치고 시장 칸에 서명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이 X표 치고 하지 말라고 했다. 삭제시켰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미채택된 거라고요. 왜냐하면 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손해가 날까 봐 시장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한 정황의 나열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을 했더니 땅을 수용하는 방식과 다른 땅을 대신 주는 방식을 혼합한 사업 추진은 민간 사업자가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고 적용 사례도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저 안에. 근데 이 의견에 X표시를 쳤다. 근데 사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여기 나오잖아. 대장동 이익 환수에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검찰에서는 너네가 초과 이익 환수를 했으면은 성남시에 더 이익을 남겼을 텐데 이거를 포기하고 한 이유가 일부러 밀어주려고 한 거 아니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당시의 상황이 부동산이 경기가 호황이 아니었을 때였기 때문에 시장은 그걸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황만 나열해 놓고 이미지만 나쁘게 만드는데 거기에 언론이 동원된다는 게 분노스러운 거예요. SBS는 정말 얘들 정말 양아치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JTBC도 최소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언론 환경이 장난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된 언론사 같으면 SBS가 이 정보를 단독으로 받았으면 분석을 해줘야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도 정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X표를 친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확정을 해놔. 보도에는. 기사 내용은 검찰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 적당히 하자. SBS. 우린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한번 해볼게요. 정순신이라는 변호사가 있어. 이름 참 멋있다. 이름이 아깝다. 이순신 아니고요. 정순신. 이 사람이 검사 출신 변호사야. 근데 이 사람은 김만배를 변호한 전력이 있어. 이 사람이 국가수사본부장 맨 처음에 거론되는 유력한 인물이에요. 정순신이가. 근데 국가수사본부장이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 조직을 개편했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조직이에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임명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던 거를 도로 아미타불 만들겠다는 거죠. 검사 출신을 안 침으로써.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냥 국수본부장의 수장이 검사 출신이 되는 건데 그게 그 이상민이 행안부에 경찰국 만든 것과 뭐가 다릅니까? 결국 검사 출신들이 모든 걸 다 장악하겠다. 경찰국에서도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장악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여기에 지금 이제 후보로 등록을 했다는 것 자체도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서류 통과가 되면 윤희근의 추천이 있고 이상민을 거쳐서 윤석열이 임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됐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김기현 당대표 시키는 건 똑같네. 네, 정순신은 심지어 한동훈하고도 동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정순신이가 한때 김만배의 변호인이었다는 것도 재밌는데 저 정순신이가요. 저거는 진짜 세 발의 피지만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이에요. 이거 박근혜 때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인데 검사들 모아놓고 돈 봉투 준 거 있잖아요. 당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들 쫙 모아놓고 이렇게 돈 봉투 줬던 바로 거기에 연루됐던 바로 그런 자입니다. 네, 자기 돈 준 것도 아니고 특활비로 용돈을 준 거죠. 윤석열이 지금도 못 밝히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저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받아서 문제가 됐던 사람을 다시 임용하는 게 맞는 건지 검찰은 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입구 출구 똑같이 들락날락해서 옷만 바꿔 입으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범죄자를 계속 재임용하는 식으로 이건 검찰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김만배를 변호한 검사 출신이 윤석열과도 가까운 사이야. 나 미치겠다. 이번에 대장동 관련한 거, 쌍방울 관련한 거 다 털어봤잖아요. 쌍방울 사회이사 중에 검사가 제일 많은데 다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야. 그 김성태의 사회이사 중에 윤석열의 측근도 있었어. 이남석이. 이남석. 그 대장동에서 검사 출신 성남지청장이 다 뒤를 봐주고 막 그랬던 놈도 있었어. 윤갑근이요. 근데 그런 건 수사를 안 해. 대장동과 성남 쌍방울들이 다 뒤져보니까 윤석열의 검사적 아버지, 검찰의 아버지 박영수가 등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수사를 안 해. 이게 뭡니까? 아유. 대장동 생각하면 진짜 웃기는 거죠. 여기까지 참 아무리 봐도 웃긴데 자기들 포함되어 있는 건 수사를 안 해. 이재명 대표만 주구장창 괴롭혀. 이 꼴을 언제까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계속 보세요.